어르신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나 요리 꿀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경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르신의 부엌 한가운데서 매일 반복되던 사소한 습관이 어떻게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어르신의 뇌와 장기를 병들게 해왔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제가 30년간 환경과 건강을 연구하며 수많은 임상 사례를 보았지만 최근 겪은 한 사례는 제 심장을 그대로 내려앉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르신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오늘 당장 주방 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하는 이유 그 자체입니다. 혹시 지금 라면을 끓이시려 물을 받고 계신가요? 혹은 국을 끓이려 수도꼭지를 빨간 온수 쪽으로 돌리셨나요? 부탁드립니다. 당장 그 물을 버리십시오. 지금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 어르신의 건강, 특히 뇌 건강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설마 지금 밥솥 내솥에 쌀을 바로 씻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이고, 설마 그게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두 가지 너무나 사소하고 일상적인 습관 때문에 어르신 몸속에는 비소납수은 같은 독성, 중금속이 조용히 하지만 끈질기게 쌓여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평생 암을 겪을 확률 3명 중 1명, 그리고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중금속 축적 증가는 의료진 사이에서도 실제로 가장 큰 경고 신호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들의 대부분이 어르신 댁 부엌 한가운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병원 의사들조차 정말 이건 좀 멈추셔야 합니다 하고 조심스럽게 말 꺼내는 주방 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아주 오래된 진짜 위험입니다. 그러나 희망도 있습니다. 이 끔찍한 비밀을 단 한 번에 뒤집는 황금 열쇠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단 하나만 바꾸시면 독을 뿜던 부엌이 진짜 보약을 만들어내는 부엌으로 변합니다. 어르신의 다음 10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이고, 물 좀 잘못 썼다고, 밥솥 좀 잘못 썼다고 사람이 그렇게까지 되겠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그 사소한 습관 때문에 정말 소중한 분이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로 지난달 일이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 상담 중인데 아주 익숙한 번호가 떴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81세 박순자 어르신의 보호자분 목소리였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말끝마다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사님, 우리 엄마가 어제 저를 못 알아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생 술, 담배 한 번 안 하시고 매일 새벽 약수터에서 물 떠오시고 직접 가꾼 상추와 고추만 드시던 분입니다. 동네에서도 저 연세에 저렇게 건강한 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정하고 성품도 고운 분이었죠. 그런데 최근 1년 동안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 잊는 일이 잦아지고 성격이 돌변하듯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30년을 살아온 집 앞 골목에서 길을 잃고 주저앉아 오셨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치매라고 진단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일반적인 노인성 치매랑 양상이 다릅니다. 뇌혈관 사이사이에 염증이 꽉 차 있습니다. 무언가가 오랜 시간 조금씩 뇌세포를 병들게 한 흔적 같아요. 그리고 정밀 검사 결과 저는 정말 믿기 힘든 수치를 받았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의 몸속에는 비소납수은 같은 독성 중금속 수치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건강하던 어르신 몸속에서 이런 독성 물질이 쌓였을까요?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매일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음식을 만들던 그 주방 한가운데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여기서 잠시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듣고 계신다면 화면 아래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죠. 그 한 번이 오늘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어르신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미 몸속에 쌓여버린 이 독성 물질을 대변으로 싹 밀어내는 해독사대 천왕이 따로 있습니다. 아침에 이것 하나만 챙기면은 몸속에 독성 금속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강력한 비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중간에서 정확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리는 건강 정보는 전부 무료입니다. 혹시 모르니 지금 구독 버튼만 살짝 눌러두세요. 어르신과 배우자, 자녀 건강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건 정말 당장 고쳐야겠다는 마음으로
댓글에 건강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직접 손으로 쓰는 순간 그 결심이 오래갑니다. 자, 다 적으셨나요? 오늘 저는 박순자 어르신의 뇌를 병들게 한 주방 속 범인 총 9가지를 낱낱이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미 쌓인 독을 빼내는 오늘 이야기의 황금 열쇠 비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범인부터 바로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혹시 담배도 안 피우는 여성분들이 폐암에 걸린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비흡연 여성의 폐암 급증 1순위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어르신이 지금 요리하며 마시는 주방 매연과 가스레인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여기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물까지 쓰고 계셨다면 이건 정말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바로 첫 번째 범인, 뜨거운 수돗물입니다. 제가 박순자 어르신 댁을 방문했을 때 어르신은 국을 끓이신다며 아주 자연스럽게 수도꼭지를 빨간색 온수 쪽으로 획 돌리시더군요. 어르신 지금 그 물입니까? 제가 다급하게 여쭈었더니 어르신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시더군요. 무슨 물이긴 수돗물이지, 빨리 끓으라고 따뜻한 물 받았어, 가스비도 아끼고 좋잖아. 순간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르신이 냄비에 받고 계신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독성 배관 침출수였습니다. 찬물은 상수도관을 타고 얌전히 집까지 옵니다. 하지만 온수는 다릅니다. 차가운 물이 보일러 탱크로 들어가서 집 벽에 깔린 낡은 물이 배관이나 쇠 파이프를 돌면서 데워져서 나옵니다. 문제는 바로 물에 녹아 나오는 성질입니다. 설탕을 찬물에 넣으면 잘 안 녹죠. 하지만 뜨거운 물에 넣으면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 배관 속에 낀 찌꺼기물, 그리고 특히 나블리드 같은 중금속 성분도 비슷합니다. 찬물일 때는 괜찮던 것들이 뜨거운 물이 닿으면 미세하게 녹아 나올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배관을 돌고 나온 뜨거운 물로 국을 끓여 드셨던 겁니다. 끓이면 괜찮지 않나요? 하고 물으시는데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물을 끓이면 깨끗한 수증기는 날아가고 냄비 속에는 물에 녹아있던 중금속 성분들이 더 진하게 농축되어서 남게 됩니다. 이 농축된 중금속을 매일 섭취하게 되면 그것이 고스란히 몸속에 쌓여 뇌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신경계를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납성분은 신경 독성이 매우 강하여 치매와 인지기능 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죠. 첫 번째, 국물이나 밥물은 시간이 걸려도 무조건 찬물로 받는다. 두 번째, 가스불 켜기 전에 무조건 환풍기부터 켜고 창문도 10cm만 살짝 연다. 공기가 돌아야 순환 매연이 진짜 빠져나갑니다. 세 번째, 혹시 집 수도관이 20년 이상 오래되었다면 반드시 주기적으로 배관 상태를 점검하거나 최소한의 정수 필터라도 설치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범인, 뜨거운 물과 매연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범인을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범인을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어르신들께서 친환경이라고 건강하다고 굳게 믿고 쓰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배신감이 더 큽니다. 바로 뚝배기입니다. 어르신들 된장찌개는 보글보글 뚝배기 맛이죠. 그런데 그 뚝배기 설거지할 때 주방 세제로 벅벅 닦으시죠. 제발 오늘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뚝배기는 흙으로 빚어서 숨을 쉬는 그릇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표면에 미세한 구멍, 즉 기공, 취, 콩, 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르신이 세제로 벅벅 닦으면 그 구멍 사이로 세제가 스펀지처럼 몽땅 흡수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찌개를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뚝배기가 어제 마신 그 독한 세제를 국물에 그대로 콸콸 뱉어냅니다. 실제로 한 방송국에 충격적인 실험 영상이 있었습니다. 세제로 닦은 뚝배기를 싹 비우고 맹물만 넣고 끓였는데요. 글쎄, 냄비에서 세제 거품이 보글보글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독한 세제를 구수하다며 다 마신 겁니다. 이 세제 잔여물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리고 장 점막을 손상시켜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입니다. 그럼 뚝배기는 어떻게 닦아야 하냐고요? 세제는 절대 쓰지 마십시오. 세제 대신 쌀뜨물이나 베이킹소다를 풀어서 닦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쌀뜨물은 쌀의 전분 성분이 찌꺼기나 기름기를 흡착하는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베이킹소다 역시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찌든 때를 녹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닦은 후에는 끓는 물로 한번 소독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뚝배기에 금이 갔거나 바닥이 심하게 까맣게 변했다면 그건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10년, 20년을 썼어도 미련 없이 버리셔야 내 뇌를 지키고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균열은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범인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박사님, 낡은 냄비도 안 좋고 뚝배기도 유용하면 도대체 뭘 쓰란 말입니까? 그래서 난 다 버리고 제일 안전하다는 스테인리스 스틸 냄비가로 싹 바꿨습니다 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 잠시만요. 혹시 그 반짝반짝 빛나는 새 스텐 냄비물이나 세제로만 한번 쓱 헹궈서 바로 쓰셨나요? 그랬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르신은 지난 1년간 건강해지려고 산 그 냄비로 쇳가루 국물 찌개를 끓여 드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범인 새 스텐 냄비의 연마제입니다. 연마자예요. 그게 뭡니까?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탄화규손이 산화 알루미늄이니 하는 어려운 이름인데요. 쉽게 말해 돌이나 쇠를 깎을 때 쓰는 공업용 가루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박순자 어르신의 뇌를 무너뜨린 알루미늄 성분,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니켈과 크롬 찌꺼기입니다. 스텐 냄비는 제조 과정에서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이 연마제를 사용하는데 이 잔여물이 기름 성분에 엉겨붙어 냄비에 남아있게 됩니다. 어르신암도 무섭지만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가족도 못 알아보게 되는 치매는 더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1급 발암물질 덩어리, 이 알루미늄 덩어리를 건강에 좋다고 산 새 냄비로 매일 국을 끓여 먹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박사님, 나 세제로 벅벅 닦았는데 소용없습니다. 이 무서운 가루들은 기름 성분에 떡처럼 붙어있기 때문에 물이나 일반 주방 세제로는 절대 안 닦입니다. 자, 지금부터 대한민국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새 냄비를 명품 무쇠소트로 만드는 연마제의 완벽 제거 4단계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 동의하고 펜 준비하십시오. 1단계 용의 기름은 기름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키친타월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묻히세요. 그리고 냄비 안쪽과 바깥쪽 손이 닿는 모든 면을 닦아보세요. 어머 체카. 소리가 나오실 겁니다. 시커먼 쇳가루가 묻어 나오죠. 이게 다 1급 발암 물질 찌꺼기와 알루미늄 가루입니다. 이 기름이 연마제를 녹여서 떼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는 2단계 이제 세척, 괜찮아요. 기름기 제거 기름으로 닦아내고 괜찮아요. 이제 기름기를 잡아야죠. 냄비에 베이킹 소다를 넉넉히 뿌리고 주방 세제를 몇 방울 떨어뜨린 뒤 부드러운 수세미로 꼼꼼히 닦아낸 뒤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세요. 이때 거친 철 수세미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3단계 중화와 소독 식초 끓이기. 이제 냄비에 물을 2, 3 정도 채우고 식초를 서너 숟가락 넣으세요. 그리고 10분간 팔팔 끓여주세요. 식초 성분이 혹시 남아있을 소의 냄새와 세제 찌꺼기를 중화시키고 살균 소독까지 완벽하게 끝내줍니다. 끓는 물은 미세한 틈새에 숨어있던 잔여물을 완전히 끌어내줍니다. 4단계 헹굼과 건조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로 헹궈내고 완전히 말리면 이제야 비로소 어르신의 뇌 건강과 암 걱정을 덜어줄 100% 안전한 명품 냄비가 된 겁니다. 새 냄비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범인까지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시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럼 이미 내 몸에 쌓인 건 어떡하라고? 다 늦은 거 아니야. 걱정되시죠? 하지만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음에 약속드렸던 황금 열쇠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미 내 몸에 쌓인 그 몹쓸 1급 발암 물질, 그 알루미늄 덩어리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싹 씻어내는 천연 해독제 4대 천왕 비법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 첫 번째 천왕은 바로 사과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사과 어떻게 드십니까? 혹시 껍질에 농약 묻었을까봐 찝찝해서 깎아 드시진 않나요? 어르신, 오늘부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껍질을 깎아 드시는 건 중금속 잡는 청소기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박사님 농약은 어떡하고요? 제가 껍질의 농약이나 끈끈한 왁스 성분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싹 씻어내는 완벽 2단계 꿀팁 알려드릴게요. 1단계 물에 담그기. 먼저 그릇에 물을 받아서 사과를 5분만 담가두세요. 이것만 해도 흙먼지나 물에 녹는 나쁜 것들은 대부분 빠집니다. 2단계 밀가루로 문지르게 하지만 껍질에는 끈끈한 기름 성분과 엉겨붙은 나쁜 놈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밀가루로 잡는 겁니다.
물기를 턴 사과에 밀가루를 살짝 뿌려서 손으로 뽀드득 문질러 닦아주세요. 밀가루 입자가 껍질에 붙은 나쁜 기름때를 자석처럼 싹 달라붙어 떼어내 줍니다. 그 다음 흐르는 물에 싹 헹구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왜 그렇게까지 껍질을 먹어야 하냐고요? 바로 사과 껍질에만 가득한 펙틴차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펙틴이 뭐냐면요, 아주 강력한 천연 끈끈이입니다. 이 펙틴 끈끈이가 우리 장 속에 굴러다니는 납순 알루미늄 덩어리를 탁 하고 낚아챕니다. 낚아챈 다음에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고 그대로 꽉 껴안고 배변으로 쑥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사과는 특히 아침 식사 30분 전에 껍질째 드시는 것이 황금입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셔도 됩니다. 위장이 비어있을 때 이 펙틴 청소부가 먼저 들어가서 장을 싹 코팅해주면 그날 먹은 음식 속 나쁜 것들을 더 잘 잡아챌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천왕입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아이고 박사님, 마늘 너무 아리고 속 쓰려서 못 먹겠어요. 굽거나 익히면 좋은 성분 다 파괴된다면서요. 아닙니다 어르신들, 오늘 정말 돈 버시는 꿀팁입니다. 마늘 익혀 드셔도 됩니다. 대신 10분의 법칙만 기억하세요. 마늘을 굽거나 볶기 전에 미리 다지거나 썰어 주십시오. 그리고 딱 10분만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마늘이 공기와 만나면 그 10분 사이에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해독 성분이 저절로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한번 활성화된 알리신은 열에 꽤 강한 튼튼한 성분으로 변합니다. 10분만 기다렸다 볶으시면 속도 안 아프고 해독 효과는 그대로 보시는 겁니다. 왜 마늘이 중요하냐고요? 마늘 속에 풍부한 유황 성분은 우리 몸에 간 리버, 이의 해독 공장을 돌릴 때 꼭 필요한 원료입니다. 간이 튼튼해야 1급 발암 물질도 알루미늄도 분해하고 배출할 수 있겠죠.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으로 해독의 90%를 담당합니다. 마늘의 유황 화합물은 간 해독 효소의 활성화를 돕는 핵심적인 조력자입니다.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간의 부담을 덜어주어 중금속 배출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해독 4대 천왕과 함께 주방 속 남은 범인들을 잡으러 갈 차례입니다. 자, 몸속 해독 4대 천왕, 그 세 번째 천왕입니다. 바로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어르신들 미역이나 다시마 만지면 끈적끈적하죠. 그게 바로 알긴산 엘기닉 애시텀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펙틴과는 또 다릅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천연 끈끈이 주걱입니다. 이 알긴산 끈끈이 성분이 우리 피 속에 장 속에 돌아다니는 미세먼지, 1급 발암 물질, 알루미늄 덩어리까지 싹 달라붙어 젤리처럼 뭉쳐버립니다. 그리고는 몸 밖으로 강력하게 밀어내버리죠. 알긴산은 특히 위장에서 녹지 않고 젤 형태로 남아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하며 중금속뿐만 아니라 나트륨 배출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즉 미역과 다시마는 해독과 순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바다에 보여진 셈입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립니다. 맨날 미역국만 드시지 마시고 오늘은 미역 콩나물 무침 어떠십니까? 미역의 끈끈이 성분과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만나면 해독 효과가 2배, 3배로 강해집니다. 아스파라긴산은 숙취 해소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간 기능을 활성화하고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체내 노폐물과 중금속을 더욱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천왕입니다. 바로 미나리와 물입니다. 미나리는 왜 해독의 왕인가요? 바로 피피를 맑게 하는 초록색 피 엽록소와 몸속 나쁜 소금기를 빼내는 칼륨 성분 때문입니다. 이 칼륨 성분이 우리 몸의 콩팥 필터를 시원하게 돌려서 나쁜 나트륨과 중금속을 소변으로 시원하게 빼내줍니다. 삼겹살 드실 때도 고등어 드실 때도 미나리를 꼭 곁들여 드세요. 미나리는 특히 비소 알세닉 같은 독성 물질의 배출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잎빛과 줄기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중금속 독성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 모든 게 소용 없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물을 안 드시면 꽝입니다. 사과가 뭉치고 미역이 뭉치고 마늘이 해독해도 이 독소 찌꺼기를 싣고 나갈 그 트럭 운반 수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트럭이 바로 물입니다.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을 하루 8잔 드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갈증 해소가 아니라 몸속 노폐물과 독성 중금속을 밖으로 실어 나르는
생명의 운송 시스템을 가동하는 행위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찬물보다 천 손실 없이 흡수가 빨라 신진대사를 방해하지 않고 콩팥이 활발하게 독소를 걸러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마지막 1%를 채우는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해독 비법입니다. 자, 이제 해독 비법도 든든하게 아셨으니 우리 집 주방에 숨어있는 나머지 범인들을 잡으러 가야겠죠. 제가 처음에 국 끓이는 물과 함께 어르신들을 가장 뜨끔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이야기. 네 번째 범인 밥솥 내솥에 쌀 씻기입니다. 어르신 솔직하게 나도 편해서 밥솥에 바로 쌀 씻는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디에 쌀을 씻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 사소한 습관 때문에 우리가 처음 말했던 암과 치매가 우리 몸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학적인 근거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어르신 딱딱한 쌀알을 밥솥에 넣고 박박 문질러 주시면 그 쌀알이 사포 샌페이퍼 이처럼 밥솥에 까만 코팅을 긁어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코팅이 벗겨진 그 틈으로 밥솥 내솥의 본체인 알루미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상태로 밥을 지으면 고온의 물에 그 알루미늄이 미세하게 녹아나와 밥에 싹 섞여 들어갑니다. 이 알루미늄이 바로 박순자 어르신의 뇌에 쌓여 치매 위험을 폭발적으로 높인 그 무서운 중금속입니다. 알루미늄은 신경독성 물질로 뇌 세포에 축적되어 염증을 유발하고 뇌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박사님, 그럼 암은요? 암도 맞습니다. 그 긁혀 나온 까만 코팅 가루, 그게 바로 1급 발암 물질로 의심되는 성분들입니다. 즉 어르신은 편하자고 한 그 습관 때문에 알루미늄 치매와 코팅 가루 암을 매일매일 밥에 비벼 드신 겁니다. 쌀은 반드시 유리나 스텐으로 된 그릇에 따로 씻어서 밥솥에 앉히셔야 합니다. 절대 밥솥 코팅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밥솥 내솥의 코팅이 이미 심하게 벗겨졌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당장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르신과 가족의 뇌 건강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밥솥 내솥을 세척할 때는 부드러운 스펀지나 손을 사용하시고 밥을 긁어낼 때도 끝이 뾰족한 주걱보다는 넓고 부드러운 주걱을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범인입니다. 이것은 아마 친환경이라고 안심하고 쓰셨을 겁니다. 바로 나무조리 기구입니다. 어르신 주방에 나무로 된 국자, 주걱, 젓가락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쇠보다 낫겠지, 플라스틱보다 낫겠지 하고 쓰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나무 주걱 틈새를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첫째 나무는 스펀지 같습니다. 어르신이 설거지할 때 쓴 주방 세제까지 쫙쫙 빨아들입니다. 세제 국물, 그걸로 또 뜨거운 국을 저으신 겁니다. 그런데 세제는 약과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나무에 틈이 생기고 거기에 음식 찌꺼기가 끼고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 곰팡이가 간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 물질인 아플라톡신, 에이프라톡신 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뉴스에서도 낡은 나무 노마에서 아플라톡신이 나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인 줄 알았던 나무 주걱이 1급 발암 물질을 끓이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습도가 높은 한국의 주방 환경에서는 나무의 미세한 균열 사이로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매우 쉽습니다. 아이고 박사님, 그럼 뭘 써요? 저는 실리콘이나 스텐 기구를 권해드립니다. 실리콘이요? 그거 플라스틱 아니에요? 미세 플라스틱 나온다던데? 아닙니다. 실리콘은 석유가 아닌 모래, 규소, 탁구가 원료라 150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달궈진 프라이팬에 직접 오랫동안 닿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르신 말씀대로 저품질 실리콘은 나쁜 화학 성분이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마크를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국 끓일 때 가장 속 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1급 발암 물질 싹 닦아낸 스텐 냄비 기억하시죠? 그 스텐 냄비에는 스텐 국자가 찰떡궁합입니다. 냄비도 스텐 국자도 스텐. 긁힐 걱정 없죠? 곰팡이 걱정 없죠? 화학 성분 걱정 없죠? 연마제만 싹 닦아낸 스텐 국자를 쓰시는 게 가장 속 편한 방법입니다. 자, 이어서 여섯 번째 범인입니다. 이것은 아깝다는 마음 때문에 버리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바로 낡은 냄비와 오래된 프라이팬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박순자 어르신도 30년 된 양은 냄비를 쓰고 계셨습니다. 어르신들 양은 냄비 가볍고 참 편하죠. 그런데 오래 써서 코팅이 벗겨지고 바닥이 하얗게 일어나고 찌그러진 양은 냄비, 그건 그냥 알루미늄 덩어리입니다.
양은 냄비는 알루미늄에 산화 피막을 입힌 것인데 이 피막이 벗겨지면 알루미늄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거기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처럼 짜고 신 음식을 끓이면 박순자 어르신의 뇌를 망가뜨린 그 알루미늄이 국물에 그대로 녹아 나옵니다. 특히 산성도가 강한 김치찌개나 토마토 소스 같은 요리를 할 때는 알루미늄 용출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알루미늄은 체내에 흡수되면 뼈와 뇌에 축적되어 치매와 고련화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팬, 이게 더 무섭습니다. 아유 박사님, 아직 코팅도 멀쩡하고 쓸만한데 그게 함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프라이팬 수명은 길어야 1년이라고요. 1년이 지나면 눈에는 안 보여도 코팅이 약해져서 테플론 코팅의 주성분인 과불화 화합물, PFOA, PFOS과 같은 1급 발암 물질로 의심되는 나쁜 성분들이 음식에 미세하게 스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과불화 화합물은 어머니는 영원히 이제 사라지지 않는 괜찮아요. 화학 물질이라고 불릴 괜찮아요. 정도로 독성이 강하고 체내에 축적됩니다. 고온에서 조리할수록 이 물질의 용출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아직 쓸만해 라는 그 아까운 마음 때문에 내 몸에 내 가족 입에 독을 쌓고 계셨던 겁니다. 10만원짜리 영양제보다 3만원짜리 새 프라이팬이 어르신 건강에 100배 낫습니다. 프라이팬은 코팅이 살짝이라도 벗겨지거나 흠집이 생겼다면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주방에서 가장 자주 고온에 노출되는 도구인 만큼 Good health 안전 기준을 starts with small 엄격하게 habits.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코팅팬 대신 무소의 팬이나 안전한 스테인리스 팬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무소의 팬은 관리가 어렵지만 일단 잘 길들여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철분도 미량 보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7번째 범인을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깝다는 마음 때문에 버리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이제 어르신 냉장고 문 한번 열어보세요. 김치 국물이 배어서 빨갛게 변한 플라스틱 반찬통 죽 사 먹고 남은 하얀 플라스틱 통 이런 것들 버리기 아까워서 씻어서 쓰고 계시진 않나요? 아이고 박사님, 그 튼튼한 걸 왜 버려요? 씻어서 쓰면 새 것 같은데. 그 아까워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어르신 플라스틱은 영원히 쓰는 그릇이 아닙니다. 오래 쓰고 초록색 수세미로 벅벅 닦다 보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미세한 흠집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문제는 그 흠집 틈새로 요즘 뉴스에서 가장 무섭다고 말하는 미세 플라스틱, 마이크로 플라스틱스, J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장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작아서 우리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처음에 박순자 어르신처럼 우리 뇌까지 올라가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은 혈액뇌의 장벽을 통과하여 뇌 신경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행위는 미세 플라스틱과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 A, PPA 같은 나쁜 화학 물질을 더욱 빠르게 용출시킵니다. 어르신의 뇌 건강을 위해서라도 색이 변하고 흠집난 플라스틱 통은 미련 없이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어주세요. 반찬은 무거워도 유리나 사기 그릇에 담아야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국이나 찌개처럼 뜨거운 음식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유리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어서 8번째 범인입니다. 바로 반짝이는 쿠킹 호일입니다. 처음에 박순자 어르신이 도매김치 국물 배는 게 싫다고 호일을 쫙 깔고 그 위에서 김치를 썰었습니다. 어르신들도 고구마 구울 때, 삼겹살 구울 때 호일 많이 쓰시죠? 어르신, 이 호일이 뭡니까? 이게 바로 알루미늄 덩어리입니다. 이 알루미늄이 딱 두 가지에 치명적으로 약합니다. 바로 신맛 성분과 짠맛 성분입니다. 신김치 초장 젓갈처럼 짜고 신음식이 호일에 닿으면 박순자 어르신의 뇌를 망가뜨린 그 알루미늄이 스르르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산과 염분에 의해 쉽게 용해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호일은 김밥 포장할 때처럼 차가운 음식을 쌀 때만 쓰시고 뜨겁거나 시거나 짠 음식에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아니 박사님, 그럼 김밥 쌀 때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김밥은 괜찮습니다. 대신 여기서 99%가 모르는 꿀팁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호일 자세히 보시면 유난히 반짝이는 면이 있고 덜 반짝이는 면이 있고 어느 쪽이 음식에 닿아야 할까요? 정답은 반짝이는 면입니다. 반짝이는 면이 아변 롤링 과정에서 더 매끄럽게 처리되고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 음식이 덜 달라붙고 더 중요한 것은 알루미늄 성분도 덜 녹아 나온다고 합니다. 여태 반대로 하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김밥 쌀 때 반짝이는 면이
밥에 닿도록 싹 바꾸시면 됩니다. 이 작은 지식 하나가 알루미늄 섭취를 줄이는 중요한 방어선이 됩니다. 추가적인 안전 수칙으로 호일로 고기를 구울 때 불꽃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호일이 너무 뜨거워지면 알루미늄 용출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는 석소에나 주물팬을 사용하고 호일은 음식물을 잠시 덮어두는 정도만 짧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이제 9번째 범인, 마지막 범인입니다. 이건 편하다는 이유로, 맛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즐겨 먹던 것들입니다. 자, 이제 9번째 범인, 마지막 범인입니다. 이건 편하다는 이유로, 맛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즐겨 먹던 것들입니다. 바로 캔 통조림과 믹스커피 봉지입니다. 먼저 캔 통조림입니다. 박순장 어르신도 찌개에 참치캔 넣는 걸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찌개 물이 끓으니까 참치캔을 식하고 따서 일체 망설임도 없이 냄비 속에 콸콸 부으시더군요. 어르신, 혹시 통조림 캔 딱 땄을 때 피식하고 가스 빠지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그 캔 속에는 멸균 처리 과정에서 생긴 나쁜 가스 성분이 갇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성분이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캔을 따자마자 바로 냄비에 붓고 뚜껑을 닫아버리면 그 나쁜 가스가 날아가지 않고 국물 속에 그대로 갇혀버립니다. 이 가스는 주로 휘발성 유기, 화합물로 밀봉된 고온 환경에서 발생하며 체내 흡수 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순서만 딱 바꾸시면 됩니다. 주방에 들어가시면 무조건 통조림 캔부터 먼저 따두십시오. 그 다음에 파 썰고, 양파 썰고, 김치 꺼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재료 준비하는 딱 5분 동안 나쁜 가스는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갑니다. 자, 가스는 날려보냈습니다. 그럼 캔 속에 남은 그 기름이랑 국물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박사님, 그게 들어가야 맛있는 건데 아시죠? 앞으로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참치 같은 큰 생선은 먹이 사슬의 상위 포식자이므로 몸속에 수은 같은 무서운 중금속이 미세하게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 성분은 물보다는 기름에 더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캔 속에 고여있는 국물과 기름에는 우리가 먹으려는 살코기보다 더 많은 나쁜 성분들이 진하게 녹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통조림 캔 내부에는 부식을 막기 위해 에폭시 수지로 코팅되어 있는데 여기서 미량의 PPA, 비스페놀, 다엠과 같은 환경 호르몬이 용출될 수 있으며 이는 기름 성분에 의해 더 잘 침출됩니다. 따라서 국물은 꾹 짜서 버리고 살코기만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식사하시고 달달한 믹스 커피 한 잔씩 드시죠. 급하다고 그 커피 봉지로 뜨거운 커피를 휘저어서 드시는 분들, 제발 오늘부터 이 습관은 멈추셔야 합니다. 커피 봉지 뜯는 부분에 있는 인쇄 잉크, 그리고 봉지 안쪽에 코팅된 비닐 성분, 이런 나쁜 화학 성분들이 80도, 90도가 넘는 뜨거운 커피 속에 그대로 녹아 나옵니다. 티스푼 하나 꺼내는 거 귀찮아. 내 몸의 1급 바람, 물질보다 더 나쁠 수 있는 화학 성분을 들이붓는 꼴이 됩니다. 믹스 커피 봉지는 주로 폴리에틸렌 PE과 같은 플라스틱 계열로 만들어지는데 고온에 노출되면은 미세 플라스틱이나 기타 첨가제가 용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스텐 스푼이나 세라믹 재질의 스푼을 사용하십시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매일의 독소 섭취를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주방 속 추가 점검 사항독을 피하는 지혜. 자, 9가지 범인을 모두 잡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방심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제가 박순자와 어르신 댁을 점검하며 추가로 발견한 어르신들이 흔히 놓치는 주방 속 독소 방어선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1. 조리시간 단축의 함정 알루미늄 포장자에 요즘 마트에서 파는 칼국수나 떡볶이, 밀키트 중에 알루미늄 용기에 담겨 있어 그대로 끓여 먹는 제품이 많습니다. 편리하다고 좋아하시죠? 하지만 이 용기 역시 알루미늄이 구성분입니다. 여기에 고추장, 간장, 김치 등 염분과 산성이 강한 양념이 만나면 앞서 호일에서 설명했듯이 알루미늄이 미세하게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내용물만 덜어내어 안전한 스텐 냄비나 유리 냄비에 끓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낡은 고무장갑과 도마의 색깔 어르신들, 고무장갑을 너무 오래 쓰시죠? 고무장갑이 찢어지거나 색이 변하면은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낡은 고무장갑은 미세한 흠집 사이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며 장갑 자체의 화학 성분, 가소제, 이 요리 재료에 묻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용, 도마 생선용, 도마 채소용 도마를 색깔별로 구분하여 사용하시고 1년에 한 번은 교체해 주셔야 세균과 아플라톡신의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주방 세제 선택의 중요성 세제를 아끼시느라 원액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제는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제 원액이 그릇에 남아있으면 잔류 성분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종 주방 세제 과일 채소 세척이 가능한 세제를 사용하시고 설거지 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충분히 헹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히 뚝배기 세척 시에는 일종 세제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건강 회복의 희망 믿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가슴이 답답한 분들 계실 겁니다. 박사님, 나 긁힌 냄비에 끓여 먹고 커피 봉지로 저어 먹고 다 했는데 내 몸은 이미 망가진 거 아닙니까?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안 좋은 습관을 지금 당장 멈추기만 해도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간은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장은 독소 배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운 해독 4대 천왕 껍질째 먹는 사과 팩틴으로 독소 낚아채기, 10분 기다렸다, 볶음 마늘, 유황 성분으로 간 해독 연료 공급, 끈적한 미역과 미나리 알긴산과 칼륨으로 독소 뭉쳐 배출, 그리고 이 모든 독소를 씻고 나갈 트럭 미지근한 물 8잔, 이것만 챙겨두십시오. 비싼 영양제 사 먹는 것보다 오늘 저녁 주방에서 낡은 프라이팬 하나 버리는 그 결단이 어르신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 결단은 바로 나는 내 몸을 소중히 여긴다는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저를 만난 뒤 주방을 싹 바꾸고 좋은 음식 드시면서 지금은 훨씬 건강해지셨습니다. 기억력도 조금씩 회복되고 가족을 알아보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혼자만 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엄마가 봤는데 이거 정말 중요하더라, 너도 꼭 봐라 하고 카톡 하나 보내주시는 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배운 9가지 습관 그리고 해독 4대 천왕을 당장 실천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댓글에 실천 이렇게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기적을 만듭니다. 어르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은 놀라운 해독 시스템을 가동하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9가지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해독 4대 천왕을 꾸준히 챙기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자연 치유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지식을 실천으로 옮기는 정신적인 결단과 함께 건강한 부엌을 위한 몇 가지 종합적인 관리 지침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방 습관을 바꿔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단순히 중금속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 뇌의 염증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납수은 알루미늄과 같은 중금속은 뇌 미세혈관을 통과하여 신경세포에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바로 치매를 포함한 퇴행성 뇌 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건강한 뇌를 위한 해독 생활 습관의 완성, 주방에서 독소를 차단하고 해독 물질을 섭취하는 것 외에 뇌 건강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추가로 실천해야 할 몇 가지 생활 습관을 강조드립니다. 숙면 뇌의 밤샘 청소 시간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G-글림프 시스템,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특별한 청소 시스템을 가동한답니다. 낮 동안 쌓인 독성 단백질과 노폐물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흡수된 미량의 중금속까지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어머니는 특히 이제 깊은 괜찮아요. 잠석파 수면을 잘 때 이 괜찮아요.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만약 불규칙하거나 수면의 질이 낮다면 뇌 속의 독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치매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장 건강 제2의 해독 기관, 우리가 섭취한 해독 4대 천왕 팩틴 알긴산, 이 중금속을 붙잡는 곳은 주로 장입니다. 장은 단순히 Good health 소화 기관이 starts 아니라 with small 면역 세포의 habits. 70%가 존재하며 뇌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제2의 뇌이자 제2의 해독 기관입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장 누수 증후군 독성 물질이 장벽을 뚫고 혈액 속으로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해독 4대 천왕 외에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여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것이 독소 배출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합니다.
3. 규칙적인 움직임 독소 배출의 가속 엔진 해독은 간과 콩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땀과 림프계를 통해서도 독소가 배출됩니다. 걷기, 맨손 체조, 가벼운 등산 등 규칙적인 움직임은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활성화하여 독소 운반 트럭 물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하루 30분 정도 햇볕을 쬐며 걷는 것은 비타민 D를 생성하여 면역력과 뇌 신경 보호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통해 얻는 비타민 D는 중금속 독성을 줄이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제 어르신의 실천 의지 기적을 만드는 힘 어르신. 제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길고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지켜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성과 가족의 행복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정보는 이 위험에 맞서는 가장 강력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무기입니다. 오늘의 독소 차단과 해독 실천은 곧 미래의 뇌세포를 보호하는 예방 접종입니다. 박사님, 저는 너무 늦게 알았어요 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매 순간 회복을 시작합니다. 81세 박순자 어르신도 포기하지 않고 주방 습관을 바꾸고 해독 식단을 따르자 놀랍게도 인지 기능이 느리지만 확실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결심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당장 부엌에 가셔서 낡은 프라이팬 하나와 흠집난 플라스틱 반찬통 하나를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껍질째 먹을 수 있도록 사과를 밀가루로 깨끗이 닦아 준비해 두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야말로 어르신께서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선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항상 응원하며 다음에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댓글에 실천 직장이라고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 결심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